와, 이렇게도 글 써준다고요? 전 이걸로 하겠습니다. 진짜 사람이 써준 것 같지 않나요? 반갑습니다. 개인 사업자를 위한 블로그 마케팅 옥누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블로그 글 하나 쓰는데 두세 시간 걸리고 그렇게 공들여 쓴 글인데 조회수가 겨우 10 이러면 진짜 현타가 세게 오시죠. 특히 개인 사업자분들은 본업하기도 바쁜데 블로그 글까지 쓰려니 정말 미칠 노릇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AI를 활용해서 블로그 글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 그리고 챗 GPT와 클로드 중에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 글의 퀄리티를 비교해 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 보면 챗 GPT로 5분 만에 블로그 글 뚝딱 이런 식의 썸네일 많이 보셨죠? 저도 이런 영상에서 말하고 있는 챗 GPT 프롬프트 입력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봤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대만큼의 글 퀄리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AI를 대하는 기본 마음가짐은 이겁니다. AI는 글감을 채우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많은 것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글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쓰는 글이잖아요.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AI가 쓴 글들은 문장이 어색할 때도 많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글을 쓰기 어렵습니다. 특히 사업자 블로그는 단순히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내 잠재 고객이 글을 읽고 여기 정말 괜찮네? 신뢰가 느껴지네? 문의를 해봐야겠다. 이런 행동을 유도하는 글이 사업자 블로그에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AI가 쓴 글은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 설득하고 행동하는 팔리는 글쓰기를 작성한 데는 부족한 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AI한테 모든 걸 다 써달라 하는 것은 저는 비추천이고요. 대신 글 쓰는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유용한 도구로서 활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GPT를 활용해서 블로그 글을 어떻게 쓰는지 제가 실제로 글을 쓰는 방식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식은 퀄리티는 높여주면서 여러분의 글쓰기 시간을 50% 이상 줄여주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집중해서 봐주세요. 챗 GPT 활용법은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3단계를 나눠서 전략을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글의 구조를 먼저 잡는 것입니다. 보통 프롬프트라고 하죠. 명령어를 어떻게 입력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요. 저는 AI한테 명령을 한 번에 내리는 걸 좋아해서 메모장에 미리 작성한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글의 구조는 도입부, 본론, 결론 이렇게 크게 3단계로 나눠주시고요.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도입부에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촬영했지만 후킹 멘트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 독자의 마음을 공감해주고요. 이 글을 왜 읽어야 하는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여기서는 저는 주로 손실을 강조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이득보다는 손실이 더 뇌를 자극하기 때문에 글을 집중시키기가 좋죠. 그런 다음 본인 소개와 본론 내용을 안내를 합니다. 이때 목차 내용으로 정리를 해서 그리고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뭔지 이득을 강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 본론 소주제 3개를 작성하고요. 물론 4개, 5개 될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주제에 맞게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정리, 넘버링해서 정리를 해달라고 써주고요. 그런 다음 행동 촉구까지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대신 여기 행동 촉구에서는 바로 문의 달라라고는 하지 않을 거예요. 저희는 오히려 밀어낼 겁니다. 이 글 보고 바로 문의 주지 마세요. 단 다른 글을 더 읽어보고 그때 괜찮으시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도할 수 있게 행동 촉구를 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 틀 안에서 초안을 작성해 주는 겁니다. 그냥 이대로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글의 주제를 먼저 정하고 본론에 들어갈 소주제 3개를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해보면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줄눈 업체의 사장이라고 가정하고 글을 한번 초안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부산 캐라폭시 줄눈 시공 현장 소개. 제가 현장에 다녀왔던 사진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현장 소개 글을 작성해 볼게요. 도입부에서도 살짝 손을 봐주시는 것이 좋아요. 여기서 어떤 분들의 시선을 끄는지, 즉 내 타깃은 누구인지 특정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산 지역에서 캐라폭시 줄눈 시공을 알아보시는 분들을 타깃으로 글을 써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본론, 소주제, 글의 뼈대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챗 GPT한테
알아서 해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의 방향과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론 소주제 3개의 뼈대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직접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원하는 글의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나의 생각과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소주제에서는 현장 소개를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케라폭시 함부로 시공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질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케라폭시를 꼭 맡기고 싶은 분들은 이런 점을 주의하시라. 그래서 체크할 부분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글의 뼈대를 작성을 할게요. 자, 시간이 없다면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좋고요. 시간이 내가 좀 더 있고 좀 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글을 쓰고 싶다 하시면 여기 안에다가 설명을 추가하는 겁니다. 당연히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써줘야겠죠. 여기는 저와 관련 없는 아파트고 부산에서 아주 뷰가 좋은 아파트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어떤 것을 고객이 요청했는지 그런 것도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욕실 리모델링을 바닥만 맡기거든요. 그런데 이번 거는 한 칸, 벽까지 시공했다고 가정을 하고 명령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객분은 케라폭시에 대해 이미 인터넷으로 많이 검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넣어볼게요. 본론 소주제 이번에는 제가 이게 경고 메시지를 던지는 이유는 결국 단점을 부각시키는 거죠. 케라폭시 시공이 사실 장점이 많은 시공입니다. 그런데 본론 소주제 두 번에서는 저는 반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오히려 더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케라폭시는 실제로 시공이 일반 폴리우레아보다는 더 어렵습니다. 더 까다롭고요. 그래서 기초 공정부터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귿자 있죠? 디귿자로 깔끔하게 파야지 줄눈 소재가 깔끔하게 들어간다. 그래서 훨씬 더 까다롭다는 내용을 제가 좀 넣어볼게요. 이런 내용을 채워놓고 그 다음 마지막 주의할 점에 대해서 내용을 채워보겠습니다. 케라폭시 시공은 작업 시간이 일반 폴리우레아보다는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시공 후 바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한 3, 4일 정도 양생 기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이사 일정을 맞추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글의 흐름을 완성을 했고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글의 구조에 대한 초안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 사업의 철학과 차별점이 반드시 글에 담겨야 합니다. 제가 사업자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 대행을 맡기 전에 한 1주에서 2주 정도는 브랜딩 과정을 거칩니다.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자신만의 셀링 포인트는 무엇인지 이 부분을 심층적으로 인터뷰를 하거든요. 물론 이거를 요청해도 조금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도 스스로를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글에 나오지 않으면 다른 블로그 글과는 차별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작성을 해놨는데요. 먼저 6번째 내용에 제가 철학과 차별점이 드러나게 글을 써달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게 보이죠. 그래서 줄눈 업체, 제가 웅두로여서 줄눈 업체 이름을 드로우 줄눈이라고 했습니다. 드로우 줄눈의 철학과 차별점이 드러나게 글을 써줘. 그래서 자신의 업체의 철학과 차별점을 이렇게 내용을 채워 넣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작성해 두면 모든 포스팅에 나만의 철학과 차별점이 글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눈 업체의 차별점을 제가 생각해서 적어봤는데 우선 경력이 많다. 10년 경력이다. 하루 한 집만 책임감 있게 한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강요하지 않아요. 필요한 시공, 비싼 것만 강요하지 않고요. 정직하게 제안을 해드린다. 그리고 줄눈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것도 셀링 포인트가 될 수 있죠. 이렇게 자신만의 셀링 포인트를 3가지, 최소 3가지 이상 넣으셔가지고 이거를 프롬프트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디테일하게 요구하세요. 제가 블로그 콘텐츠 작성 가이드라인 이렇게 작성을 했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글의 구조를 잡았죠. 그리고 우리 사업체만의 철학과 차별점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각 소주제 글자 수는 반드시 600자에서 700자로 작성할 것. 자, 이렇게 하면 소주제가 글이 좀 분량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글자 수를 정해주면 내용이 풍부하게 나옵니다. 분량이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게 더 도움이 되거든요. 왜냐면 필요 없는 것을 내가 빼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700자로 정하면 분량도 동일하게 나올 뿐더러 괜찮은 수준의 퀄리티로 글이 나옵니다. 그리고 문체도 중요한데요. 우리는 친숙하게 느껴지도록
필요합니다. 하는데요 채로 작성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주제 제목도 따로 매력적으로 작성해 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 콘텐츠 분량은 최소 2000자에서 최대 2500자이다 이렇게 명령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면 이런 내용을 넣어주시면 좋아요. 이야기를 어떻게 담냐? 구체적 인물, 생생한 감정, 디테일한 상황 이렇게 해서 고객의 스토리를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실제로 그렇게 글을 써주거든요. 물론 이 상황에 대한 것을 내가 미리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상의 인물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컨텐츠 작성 가이드라인 5개처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요청하면 글이 괜찮게 나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챗 GPT와 클로드 과연 글의 퀄리티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모장을 한번 틀을 이렇게 완성해 두면요, 내가 초안만 작성하면 챗 GPT가 알아서 글을 써줍니다. 마치 내 옆에 원고 작가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나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이죠. 자, 먼저 한번 복붙을 해볼게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챗 GPT는 결제를 해서 유료로 사용하고 있고요, 클로드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점 감안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챗 GPT는 글의 결과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사진도 나오네요. 자, 먼저 도입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입부는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는데, 우선 후킹 문장이 나왔죠. 부산 캐라폭시 줄눈 왜 이렇게 고민하게 될까요? 부산에서 욕실 리모델링을 앞두고 계시다면 줄눈에서 한 번쯤 멈칫하게 되실 텐데요. 캐라폭시가 좋다던데 진짜 맞을까? 괜히 비싸기만 하고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충분히 공감합니다. 실제로 줄눈 시공 한번 잘못 선택하면 다시 뜯어내고 재시공해야 손실이 생기는데요. 시간도 비용도 2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이 필요합니다. 좀 어색하죠, 이 부분. 부산 캐라폭시 줄눈 시공을 실제 현장을 통해 어떻게 진행되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솔직하게 안내해 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왜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하는지 분명해지실 겁니다.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괜찮은 글이 나오죠. 지금 도입부만 살펴봤는데 우리가 잡은 구조대로 후킹, 그 다음에 공감 대열을 형성해주고요, 손실을 이야기하고 어떤 이득이 있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입부만 클로드랑 함께 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클로드를 가서요, 똑같은 내용을 복붙을 해볼게요. 네, 자, 여기 쭉 글 써주고 있는데 도입부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부산 캐라폭시 줄눈 시공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우선 둘 다 제가 참고로 후킹 문장은 저는 제가 직접 생각해서 만들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뭔가 강력한 게 없어요. 지금 이거는 좀 한계인 것 같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캐라폭시 줄눈 시공 인터넷에서 본 대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고객의 질문, 생각을 그대로 드러냈죠. 욕실 리모델링을 끝내고 마지막 마무리 단계인 줄눈 시공을 앞두고 계신가요? 캐라폭시가 좋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시죠. 그런데 막상 업체를 알아보니 가격도 천차만별, 시공 방식도 제각각이라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몇백만 원 들여 새로 꾸민 욕실인데 줄눈 하나 잘못 선택했다가 곰팡이 피고 변색되면 그 스트레스가 어떨지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잠깐, 이 글을 그냥 넘기신다면 큰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잠깐이라는 거는 마치 좀 말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어색한 것 같아요. 큰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숫자를 보여주면서 구체적으로 해주면 훨씬 더 좋겠죠. 캐라폭시 줄눈은 소재만 좋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시공 방법에 따라 1년 만에 들뜨고 금이 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런 말은 진짜 사람이 직접 글을 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재시공하려면 또 며칠 고생하고 비용도 2배로 들죠. 오늘은 부산 삼익비치 현장 사례를 통해 캐라폭시 줄눈을 제대로 시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년 경력의 줄눈 전문가가 하루 한 집만 책임지고 시공하는 이유, 그리고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체크 포인트까지 솔직하게 공유해 드릴게요. 어떠신가요? 챗 GPT 1번, 클로드 2번. 여러분들의 선택은? 네, 저도 같은 마음이지만 클로드 글이 더 마음에 듭니다. 조금 더 사람이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챗 GPT는 좀 담백하게 글을 쓰는 것을 잘하고요, 구조화하고 정리하는 게 굉장히 탁월합니다. 근데 클로드 같은 경우는 조금 사람이 정말 글을 쓰는 듯한 느낌을 잘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클로드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번에는 두 화면을 동시에 보면서 글을 읽어볼게요. 본론 소주제 1번입니다. 리모델링은 끝났는데 줄눈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부산 삼익비치 현장 이야기.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부산 삼익비치 아파트입니다. 욕실 리모델링을 막 끝내신 40대 부부 고객님이었는데요. 특히 아내분께서 줄눈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이미 인터넷으로 캐라폭시 줄눈에 대해 꽤 깊이 검색하신 상태였고, 한 번 하면 오래가는 시공을 하고 싶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욕실 한 칸 전체, 바닥과 벽 타일 모두 포함한 작업이었는데요.
기존 줄눈 상태가 일정하지 않아 재료 선택보다 기초 공정이 더 중요했던 현장이었습니다. 리모델링 후 새 타일의 색감과 어울리는 줄눈통까지 세심하게 상의했고 생활 패턴과 이사 일정까지 고려해 시공 범위를 조율했습니다. 필요한 시공만 제안드리는 것이 드로우 줄눈의 기본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보니까 어떠신가요? 저는 마음에 들거든요. 막 이야기를 과장되게 꾸미지 않았고, 물론 제가 자세한 고객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40대 부부 고객이 나왔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따로 입력을 하시면 그대로 AI가 스토리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클로드 글 한번 봐볼게요. 소주제 제목부터가 다르죠. 인터넷 검색만 2주, 결국 선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번 현장은 부산 삼익비치 아파트였는데요. 의뢰인분은 욕실 리모델링을 완전히 새로 하신 분이셨습니다. 바닥부터 벽 타일까지 전부 교체하고 마지막 단계로 한 칸 전체 줄눈 시공을 저희에게 맡겨주셨죠. 첫 상담 때 이분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요. 대표님, 저 케라폭시 관련해서 인터넷 검색만 2주 동안 했어요. 블로그 글도 수십 개 읽어봤고요. 그러면서 보여주신 메모장에는 케라폭시의 장단점, 일반 시멘트 줄눈과의 차이점, 심지어 시공 과정까지 빼곡히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신중하게 고민하신 분이었기에 저는 더욱 책임감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 어떠신가요? 이거는 클로드가 잘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초안 내용에서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오셨다, 이 내용만 적었거든요. 그런데 클로드는 이 부분을 참고해서 실제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글로 표현해 줍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그만큼 신중하게 고민하신 분이었기에 저는 더욱 책임감이 들었습니다. 왜 굳이 욕실을 선택하셨어요? 라고 여쭤보니 욕실은 매일 쓰는 공간인데 몇 년 지나서 줄눈 곰팡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서요 라고 하시더군요. 제대로 된 선택이셨습니다. 이거는 저라면 삭제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선택이 빛을 발하려면 시공까지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말이죠. 여기까지가 본론 소주제 1번 클로드 글이었습니다. 둘 다 비교를 해보면 저는 이 부분에서는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고를 것 같아요. 지금 챗GPT 내용도 꽤 무난하게 깔끔했죠. 근데 클로드 글 또한 굉장히 디테일했어요. 조금 더 고객의 실제 사례를 스토리로 강조하고 싶다 하면 클로드 쪽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챗GPT는 핵심만 간결하게 글을 깔끔하게 작성하고 싶으시면 선택하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본론은 넘어가고 결론 부분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마무리 정리. 그래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 이렇게 넘버링 하라고 제가 했었죠. 그래서 기초 공정이 결과를 좌우한다. 시간과 양산 기간은 미리 고려한 계획이 필요하다. 한 번 시공을 끝내려면 사람과 철학을 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문의 주지 말라고 하고 다른 글을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명령대로 잘 따라줬죠. 여러 글을 보신 뒤에 기준이 같다면 그때 연락 주셔도 늦지 않습니다. 줄눈은 급하게 결정할수록 후회가 남는 공사니까요. 저는 마무리 정리 이걸로 할 것 같아요.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죠. 그 다음에 클로드. 제대로 된 시공 평생 가는 선택입니다. 자, 지금까지 부산 케라폭시 줄눈 시공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정리해볼까요? 조금 더 GPT보다 내용이 좀 길죠. 좀 자세히 설명하는 편입니다. 디귿자로 깊게 파고 한 땀 한 땀 채워야 제대로 된 시공이죠. 저는 정리 부분은 챗GPT가 더 마음에 든 것 같아요. 근데 행동 촉구는 한번 볼게요. 그런데 말이죠. 이 글 보시고 바로 문의 주시려는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강매하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시공만 제안드리고 강매라는 단어는 저는 별로 안 쓸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시공만 제안드리고 억지로 권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서두르지 마시라고요. 제가 원하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대신 저희 블로그에 있는 다른 현장 사례들도 천천히 읽어보세요. 해운대, 수영구, 사하구 등 부산 각 지역 현장 이야기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케라폭시 말고 다른 줄눈 옵션에 대한 글도 있습니다. 충분히 비교하고 고민하신 뒤에 정말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실 때 연락 주셔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이 문구는 마음에 든 것 같아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른 글이 있으니 읽어보라고 확실하게 행동 촉구를 하고 있죠. 그리고 클로드가 좋은 점이 이렇게 방금 철학과 차별점이 드러나게 글을 쓰라고 했는데 클로드가 그 부분을 잘 캐치해서 글을 적어줬습니다. 이 부분이요. 줄눈 교육까지 하는 전문가로서 한 가지만은 약속드립니다. 한 번 시공하면 다시는 줄눈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도록. 좀 어색하네요. 아무튼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글의 장단점이 확실하게 보이시죠? 챗 GPT는 문체가 조금 깔끔한 편이고 정리를 잘합니다. 그리고 클로드는 맥락을 좀 더 잘 이해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람의 언어로 글을 표현하는 기능이 더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둘 중에 블로그 글쓰기에서 하나만 선택하라면 저는 클로드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실제로 두 개 다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GPT의 표현이 더 적합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클로드 글이 좀 더 제가 원하는 방향에 맞을 때가 있기 때문이죠. 제 추천은 결국 이겁니다. 둘 다 써보세요.
같은 프롬프트를 가지고 같은 명령어를 가지고 같은 초안을 가지고 GPT랑 클로드에 동시에 넣어보시고 두 개의 결과물을 비교해서 더 마음에 드는 부분만 골라 쓰는 겁니다. 실제 저도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글을 다 썼다고 해서 바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한 번씩 다 읽어보고 문장을 다듬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해야지 훨씬 퀄리티 높은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이죠. 자,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AI로 블로그 글을 쓸 때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AI는 완벽한 작가가 아니라 글감을 채워주는 도구로 생각하자. 둘째, 구조를 먼저 잡고 내 사업의 철학과 차별점을 담아 가이드를 만들자. 셋째, 챗 GPT랑 클로드 둘 다 활용해 보면서 좋은 부분만 골라서 쓰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반드시 퇴고 과정을 거치시라는 겁니다. AI가 쓴 글에는 어색한 문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근거 없는 내용도 맞다고 주장을 해버려요. 이렇게 되면 글 자체가 형편없는 글이 돼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꼭 글을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시고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원래 2-3시간 걸리던 글쓰기를 1시간이 안 돼서 글을 쓰실 수가 있으세요. 시간을 50% 이상 단축시키면서 퀄리티를 2-3배 높이는 가장 확실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메모장 프롬프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업종이랑 이메일 남겨주시면 그에 맞는 프롬프트 이메일로 발송을 해드릴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웅두루였습니다.